법칙 호모 서킨스 프롤로그. 지내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두꺼비가 장난으로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요. 지내야 어느 말 다음에 어느 말을 내딛는 거니. 지내는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궁리하다가 도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 발이 그만 꼬여버렸대요. 진해의 딜레마는 캐서린 크레스터의 이 동지에서 유래되었다. 진해가 걷는 행위를 신경 쓰지 않고 본능적으로 걸었을 때는 잘 걸었지만 어느 말부터 내딛는 게 맞는지 의식하며 걸으려니까 오히려 걸음이 꼬여 넘어지고 만다. 콘텐츠 관찰 법칙과 이론 법칙, 그리샴의 법칙, 나인 법칙, 다윗의 법칙, 단테의 법칙, 도도제의 법칙, 디베르제의 법칙, 란체스터 법칙, 레드테이프 법칙, 보편 법칙과 확률 법칙, 셀리의 법칙, 마라톤 법칙, 머피의 법칙, 붉은 여왕 법칙, 아를 법칙, 오브라이언 법칙, 6단계 법칙, 250명 법칙, 진해의 딜레마, 최후의 법칙, 치킨 게임, 토드의 정치의 2대 법칙, 트리플 룰, 파레토의 원리, 파킨슨 법칙, 편지 법칙, 피자의 원리, 호로이츠의 법칙. 관찰 법칙과 이론 법칙. 관찰 법칙은 관찰 대상들을 간에 성립하는 법칙이다. 관찰 대상이란 의자, 사과, 사람, 행성 등과 같이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을 가리킨다. 모든 얼음은 물에 뜬다는 법칙은 관찰 법칙으로 얼음과 물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에 반해 이론 법칙은 이론 대상들 간에 성립하는 법칙이다. 이론 대상이란 전자, 중성자, 충성, 미자, 블랙홀 등과 같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론 대상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고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도구를 이용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E는 MC 제곱라는 이론 법칙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관찰할 수도 없고 빛의 속도도 관찰할 수 없다. 오음의 법칙도 이런 법칙으로 육안으로는 전기를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다만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첨단 과학은 이런 법칙을 관측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 그 새로운 도구나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최근에 이론 법칙이었던 블랙홀을 관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레샴의 법칙, 근본이제 하에서 제시된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질적 가치에 괴리가 생길 경우 실질적 가치가 높은 통화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실질적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되는 실태를 그레샴의 법칙으로 지칭한다. 흔히 악화가 양화를 우측한다는 단문으로 요약되는 이 법칙은 영국의 상인이자 금융업자 토마스 그레샴이 1558년 즉위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한다. 편지에서 그레샴은 좋은 돈과 나쁜 돈은 같이 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이론은 약 300년 뒤에 이 편지를 발견한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헨리 맥클라우드에 의해 그레샴의 법칙으로 명명되어 세상에 알려진다. 나인 법칙. 각자의 나이에 9를 곱한 수에 따라 각자 연령대에 적합한 성경의 수가 지정된다는 소리다. 20대는 20 곱하기 9는 180이므로 10일에 8번이 적당한 성경의 수이고 30대는 30 곱하기 9는 270이므로 20일에 7번, 40대는 40 곱하기 9는 360이므로 30일에 6번이 적당한 성교의 수이다. 등의 방식으로 개개 연령대의 적합한 성교의 수를 측정하는 학설이다. 그러나 21세기 초문명시대 커플들은 특정 법칙에 얽매이지 말고 상호 동시에 갈망하면 언제든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섹스관이다. 다이트 법칙. 최상의 전략은 내 강점을 저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다. 구약 성서의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이 강점이지만 곧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파한 뒤 자신의 강점인 날렵함을 이용해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그 둔중한 거구의 급소를 재빨리 기습해 승리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하는 이열치열은 어느 한켠의 파멸을 불러오거나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는 미련한 전략이다.
지혜로운 전략은 적의 강점을 피하면서 되레 그것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필연적 약점을 간파한 뒤 허를 찌르면 필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전략을 다윗 법칙으로 지칭한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왜소한 신체 열등감을 베토벤이 자신의 기머거리 처지를 오히려 분발의 우기와 원동력으로 사용했듯이 자신의 심신에 걸친 열등감을 역지사지로 이용해 성공하는 경우도 다윗 법칙의 효과이다. 단테의 법칙. 방관자에 대한 증오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부위를 대항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이심을 지적하면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다. 지옥의 영광로는 보편 타당한 이성에 가해지는 독단적 파괴적 부조리를 방광과 이기로 도외시하는 저열한 인간들이 가야 할 필수 코스이다. 문화 선진국일수록 부르기에 대한 비굴한 방관자들이 적고 에고이즘이 팽배한 나라일수록 부르기에 대항하는 비굴한 방관자들이 많다는 통계도 있듯이 정의가 통하는 제대로 된 문명 사회는 근권보다는 문화가 발전되어야 가당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단테의 법칙은 문화 선진국이 되자면 그 구성원들의 포괄적 개인 도덕심이 필히 함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도도제 법칙. 무사한일의 폐해. 16세기까지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츠에는 도도새라는 조류가 살았다. 그곳은 자연 환경이 풍족해 각종 나무의 열매나 어류, 곤충 등 먹이가 풍부했고 사나운 천적도 없어 도도새는 그날그날 그저 무의도식하며 희희낙낙 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피둥피둥 살만 찌고 날개는 무용지물이 되어 뒤뚱거리는 돼지의 다름아닌 꼴이 되고 말았다. 그집 난파당한 배를 타고 허기진 채 대양을 포류하던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이 섬에 당도해 도도새를 보고는 그 날리도 못하는 살찐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 후 유럽 정복자들이 다수 섬에 들어와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모리셔스의 도도새는 한 세기도 채 못 가 완전히 멸종하고 말았다. 여기서 유래되어 풍족한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개발과 변화에 대한 방책, 강구, 도전과 개척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다가 마침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멸에 직면하는 현상을 도도새 법칙으로 지칭한다. 짝이 있는 여성들 중 미모나 총애만 믿고 몸 관리를 게을리하다가 돼지처럼 뚱뚱해져 남자의 눈밖에 나는 경우도 종종 일종의 도도새 법칙이다.
디베르제 법칙,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디베르제가 공표한 가설로 소선구제와 결선 투표 없는 단순 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를 고무하고 중대 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제는 다당제를 고무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가설에서 소선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두 개의 정당, 일반적으로 숙번정당인 여당, 반대 세력인 야당인 양당 구조로 모이는 것이 각자의 승리에 유리해져 양당제를 구축하는 기능으로 작용했다. 대표적 사례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미국이다. 두 번째 가설에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의석률과 그 정당의 획득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군소정당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다당제의 절대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란체스터 법칙. 영국의 항공공학자인 프레데릭 윌리엄 란체스터가 세계대전의 공중전 결과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필승 전략이다. 상호간의 무기 성능이 동일할 경우 다수가 소수를 쉽게 이길 수 있으며 전하의 피해도 훨씬 적다는 논리를 란체스터 법칙으로 지칭한다. 이 법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중요한 전략으로 이용되었으며 전쟁이 끝나고 1960년이 되자 경영학의 주요 원리로 다시 조명받는다. 한정된 자본을 어디에 투자해야 경쟁자보다 효율적인 수익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업 전략의 기반으로 거듭난다. 레드테이프 형식주의 17세기 절대 왕정 영국의 행정관청에서 서류철을 붉은 끈으로 묶은 데서 유래한다. 곧 절대 권위의 상징이다. 영국의 행정학자 골드라는 레드테이프는 세세한 규칙 지상주의의 번잡하고 비능률적인 매너리즘을 꼬집으며 비인간성 규제, 규칙 만능, 획일 독재, 탁상 공론, 행정 편의, 모사 따위로 점철된 부패에 의연한 형식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신성시대던 레드테이프는 이제 관료사회의 답습, 상명, 하복, 비창조적 수직계급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뜻을 지닌 미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선언했다. 한편 내용은 부실하거나 구태연한데 반해 표면적으로는 이합적이고 권위적이고 과시적인 인간이나 단체, 정당, 기업 등도 레드테이프로 빗대어 가리킨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의 영혼을 안위시키고 존중하는 수평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플랜에 의한 비싼 해외 관광지 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로얄 오페라 등을 순례하면서
자기주장만 펼치는 위선적, 권위적 형식주의 연애도 레드테이프로 조롱한다. 인간이 형식을 위한 형식을 부려먹을 만큼 미구의 형식을 위한 형식도 인간을 부려먹을 것이다. 마라톤 법칙. 최후의 승자는 나서지 않는다. 대개의 마라톤에서는 중반을 넘어서면 선두그룹과 중간그룹 그리고 후미그룹으로 나뉘어 달린다. 우승자는 이 선두그룹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긴 해도 달리는 과정에서는 결코 1등으로 나서서 달리지는 않는다. 1등으로 달리게 되면 뒤에 따라붙는 경쟁자도 신경 써야 되고 보폭이나 스피너의 페이스도 고난도로 조절해야 되는 등 긴장과 에너지 소비가 심하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달릴 공산이 크다. 반면 2등으로 달리면 오직 앞선수만 바라보면서 따라잡으면 되는 탓에 페이스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달려 결국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그 적정선에서 좌우 전후를 살피며 지혜와 에너지의 소비를 조절하고 비축하여 결정적인 시공에서 전력을 다해 남은 영역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의 효능을 최고화시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전형을 마라톤 법칙으로 지칭한다. 연애에서도 마라톤 법칙이 적용되는데 급히 서두르거나 격정적인 연애보다는 서로의 정신을 못 얻는 차분한 순애가 허니문으로 꼬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머피의 법칙.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1949년 미 공군 기술장교 에드워드 머피는 조종사들의 비행기 운항 시 극감 속에 따르는 신체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전극봉을 설계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실험을 모두 실패하게 이르렀고 알고 보니 한 기술병이 착각에 의해 배선을 잘못 연결해 일어난 불운이었다. 수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잘못된 방법을 쓰다니. 머피는 이 사건에 대해 두고두고 그렇게 나타냈는데 그에서 유래되어 안 되는 일은 착오이든 운이 따르지 않든 결국 안 되기 마련이라는 푸른한 기납 법칙을 머피의 법칙으로 지칭한다. 좋아하는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 큰 기대를 걸고 구장에 나갔는데 우천 취소되었거나 데이트 날만 되면 틀림없이 짝꿍이 몸이 아프거나 돌연한 우환이 생기는 경우도 일종의 머피의 법칙이다. 미리부터 고대하던 데이트였는데 하필 그때가 그냥 마법에 걸렸다거나 단체 미팅을 하는데 그중 악명 높은 폭탄을 밟았다거나 하는 불행도 머피의 법칙의 기납법이다. 넓은 들판에는 수많은 소들이 반복되는데 하필 특정 목축업자의 소만 거품 내용에 맞는 불행도 머피의 법칙의 실례이다. 보편 법칙.
그리고 확률 법칙.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0%라고 확신 공언하는 경우를 보편 법칙으로 지칭한다. 중력의 법칙은 보편 법칙으로 질량을 가진 두 물체의 중력이 있을 확률은 100%이다. 열역학 법칙도 보편 법칙으로 폐쇄된 체계 안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될 확률은 100%이다. 이에 반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0에서 0% 사이라고 주장하는 법칙은 확률 법칙으로 지칭한다. 예로 하루에 담배 10갑을 10년간 피울 때 폐암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률 법칙으로 담배 10갑을 10년간 피우면 100% 폐암에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탓이다. 라돈 원자가 3.821 안에 붕괴될 확률은 50%이다 라는 주장도 확률 법칙으로 라돈 원자가 3.821 안에 붕괴될 확률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탓이다. 확률 법칙도 법칙의 일환으로 필연성을 띈다. 하루에 담배 10갑을 10년간 피우는 것은 반드시 폐암을 유발할 것이며 라돈 원자 3.821 안에 붕괴될 확률은 반드시 50%이다 라는 확률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과학 철학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숙제이다. 붉은 여왕 법칙. 진화 속도보다 환경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 동화 고을 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된 법칙이다. 동화 속의 붉은 여왕은 빠르게 달리지만 어느새 주위의 모든 사물도 달려와 그 자리에 있다. 이에 같이 달리던 앨리스가 여왕에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다른 곳에 먼저 도달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맨날 제자리군요 라고 의아해했다. 그러자 여왕도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거긴 느린 분나라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달려도 제자리 지키기 바빠. 만약 다른 곳에 먼저 도달하려면 지금 이 속도의 2배는 빨리 달려야 가능해. 모든 생명체는 빠르게 진화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변 환경이 더 빠르게 변모되며 따라서 진화하는 환경보다 변화의 속도가 필연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띈다. 현대인들은 최소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부단한 진보적 사고와 행동을 노력해야 하며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2배 이상 노력해야 한다. 만약 관습적 무수한 일에 빠진 채 자기개발, 신사와 통찰력, 포괄력 등 현대의 필수 교양 요소들의 학습을 등한히 하면 곧바로 뒤처지고 많은 작금 세상 이치를 붉은 여왕 법칙으로 지칭한다. 셀리 법칙. 불문곡직 만사형통. 허리우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주인공 셀리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과 우여곡절을 겪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여러 행운이 따르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낸다. 여기서 유래하여 자의적 노력과 더불어 타의적 행운도 따라주고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는 현상을 셀리의 법칙으로 지칭한다. 운행 시간표도 모른 채 열차역에 막연한 심정으로 나갔는데 마치 목적지로 가는 열차가 있다든지 자신은 몸이 아파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일종의 셀리의 법칙이다. 미혼녀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제의에 별 생각 없이 응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유능한 미혼 의사였고 정말 멋진 커플이 되었다든지 등등의 행운이 따르는 연애도 셀리의 법칙이다. 아롤 법칙. 성애성을 충족하기 전에는 연애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고금동소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에 한정된 연애와 섹스는 그것이 세이프 섹스이든 외도이든 불만일 수밖에 없다. 동물들과 정근대인들처럼 그 디테일 실행과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문명인들은 성애성, 결성애성 달성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성애성이 충족될 때까지 문명인들은 연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납적 운명의 로망스를 아롤 법칙으로 지칭한다. 오브라이언 법칙. 집중력이 지니는 관가의 단점.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가를 찾을 때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만 집중해 찾는다. 그러나 그런 근시안적 서두름은 합리성이나 추리력을 혼란시키고 제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늦거나 잘못 찾거나 그냥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 그 목표물이 아니라 그것과 유기적인 근사치에 있는 상징적인 다른 것을 떠올리거나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안이며 그 고찰 방식을 오브라이언 법칙으로 지칭한다. 해왕성을 찾을 때는 천왕성을 떠올리고 그와를 찾을 때는 헤밍웨이를 떠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듯이. 일반적으로 짝을 고를 때 돈, 직업, 학벌, 미모 등이 충족되면 선뜻 그를 선택했다가 가치관, 목표 등이 너무 이질적이나 결여라는 경우가 흔하다. 이도 편집중에 가까운 독단이 빚어낸 폐해로서 오브라이언 법칙의 일환이다. 6단계 법칙. 인간관계는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서희 이론으로 6단계 법칙 또는 케빈 베이컨 지수로 지칭한다. 6단계 법칙은 앞서 나온 전문세상 네트워크 이론을 모태로 한다.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가지를 뻗다 보면 그와 관련된 연결고리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연결되는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A가 B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1단계, B가 C와 사귀면 2단계, C가 D와 사귀면 3단계 하는 식으로 연결고리를 맺다 보면 거의 모든 구성원 간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케빈 베이컨은 당시 인기 프로 베이컨 게임에 출연해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었던 터라 많은 사람들에게 연예인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 인물로 통했기에 6단계 법칙 이론을 케빈 베이컨 게임으로 빗대어 가리키기도 했다. 250명 법칙. 한 사람이 평생 밀접하게 교류하는 인원이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 조지 라드는 15년 동안 약 1만 3천 대의 자동차를 팔아 12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에 올랐다고 한다. 애초 그는 잡다한 직업을 전전하며 미미한 소득으로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때 그는 주위에 절친한 사람이 드물고 다소 독선적인 자신의 성격과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한 중년 남성이 주최하는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그 모임 참석자가 대략 250명쯤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파티에서도 대략 25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다. 이어진 다른 다양한 모임에서도 한결같이 대략 25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것을 본 뒤 인생 만사 모든 모임이 각각 250여 명의 인원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도 학교 동창생, 친족, 동호회 회원, 전직 동료, 연업 동료 등으로 약 250여 명을 선정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사귀어 끈끈한 인연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 뒤부터 그는 각종 개인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고 나아가 업무에서도 연속해서 자동차 판매왕에 올랐는데 그런 지라드식 대인관계 구축법과 효능을 250명 법칙으로 지칭한다. 진행의 딜레마. 캐서린 크레스터의 동시에서 진행의 딜레마, 진행 법칙은 유래되었다. 동화는 진행과 걷는 행위를 신경 쓰지 않고 본능적으로 걸었을 때는 잘 걸었지만 어느 발부터 내딛는 게 맞는지 의식하며 걸으려니까 오히려 걸음이 꼬여 넘어지고 만다는 내용이다. 무엇든 억지로 도모해서는 부자연스럽기 마련이라는 메시지를 동화는 담고 있다. 진의 딜레마, 진의 효과, 진의 신드롬, 험프리 법칙으로도 가리킨다. 진해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두꺼비가 장난 삼아 다음과 같이 말하기 전까지는요. 진해야 진해야 어느 말 다음에 어느 말을 내딛는 거니? 진해는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궁리하다가 도랑에 빠지고 말았대요.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 발이 그만 꼬여버렸대요. 최후의 법칙, 전화이복. 어떤 목표나 목적을 두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하지 않게 상반된 결과가 나와 실망했지만
여러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변해 오히려 바람직하게 된 경우를 최후의 법칙으로 지칭한다. 세옹지마, 전화위복과 같은 유사한 의미로서 어떤 경우든 절대진리는 있을 수 없으며 가치관이나 관점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기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는 뜻이다. 치킨 게임. 이열치열의 미련함. 20세기 중반 미국의 대공황기에 젊은이들은 암울한 세상에 절망해 극단적인 게임을 즐겼는데 이른바 치킨 게임이다. 1차선 일방 통행 도로에서 양방향에 있던 차들이 서로를 향해 초고속으로 돌진하는 게임인데 누구든 어느 한쪽이 스톱하거나 핸들을 꺾어야만 모두 살 수 있는데도 둘 다 고집을 부려 그대로 돌진해 충돌한다면 둘 다 즉사하기 마련이다. 공황기에 이어진 미소간의 무분별한 필승 전략의 냉전 게임도 기업 간의 생사를 건 사생결단 영업 전략도 한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남성의 증오감에서 비롯되는 비열한 음모와 극단적 질투와 경쟁도 일종의 치킨 게임이다. 토트의 정치의 이대 법칙. 정치의 본질은 거짓과 돈이다. 미국의 정치가 토드는 정치는 이대 본질적인 법칙으로 구성되는데 곧 거짓과 돈이라고 했다. 고급 농도 실제로 정치의 행강을 보면 그 정치가 민주주의를 앞세우던 부국 강병을 외치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던 그것은 대부분이 거짓이며 결국 정치인 자신의 출세와 돈벌이가 최종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기 일쑤이다. 가끔 스포츠나 섹스, 종교 등을 앞세워 이민정치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돈과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트리플 룰. 예술과 비예술을 판별하는 방법. 트리플 룰은 음악, 미술, 문학 등 특정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띠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20세기 말 창안되었다. 트리플 룰의 구조 및 성격. 감각의 시기. 기간은 약 3일 소요. 관점은 오감과 말초신경 등 감각. 평가는 오감에 의한 진선미. 심판은 객체자. 이해의 시기. 기간은 약 30일 소요. 관점은 중추신경 객체자. 평가는 타의적 기준에 의한 진선미. 심판은 주체자. 판별의 시기. 기간은 약 300일 소요. 관점은 주체자. 평가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진선미. 심판은 영혼. 이와 같은 3단계의 시기를 지나면서 특정 작품이 예술이냐 비예술이냐를 가름하게 된다. 파레토의 법칙.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커버한다는 이론으로 파레토의 법칙으로 지칭하며 80대 20 법칙 또는 20대 80 법칙으로도 일컫는다. 직역하면 파레토의 원리로 이 이론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더 파레토가 1896년에 발표한 리포트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파레토의 법칙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파레토는 자신의 정원에서 키우던 콩의 콩깍지 중에서 잘 여문 소수의 콩이 전체 콩알 산출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모티브를 구해 파레토는 이를 거시경제학에 접목시켜서 이탈리아의 20% 인구가 80%의 땅을 소유하는 현상에 대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후 조셉 퓨란이 1941년에 파레토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 이를 품질 관리에 적용해 탐색하면서 80%의 불량은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얻어 그 주장을 펴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 개미세계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 개미사회에서는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20%의 일을 할 뿐이다. 참고로 개미들은 일종의 교대 근무를 하므로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노는 것이 아니다. 20%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할 동안 나머지 80%는 휴식을 취하고 열심히 일했던 개미들이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하던 다른 개미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개미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상위 20%의 개미 개체만을 모아 놓아도 다시 그 중에서 20%의 개미만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는데 이런 파레토의 법칙은 일종의 자연현상과 직결된다. 파킨슨 법칙, 공직자 잉여분 자연증가 현상.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은 업무의 대소, 경중에 관계없이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 등 이 두 가지 법칙에 의해 일정 비율로 자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부하 배정 법칙은 동등 업무를 반분할 사람이 아니라 보조해줄 부하를 고용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업무 배정의 법칙은 업무량은 그대로이나 부하를 둔 뒤 생겨나는 지시, 감독 등의 파생 업무의 확장이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잉여분 증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순기능과 불순기능으로 공무원 정원이 일정 비율로 증원되는 현상을 파킨슨 법칙으로 지칭한다. 대개 계급지상주의 국가나 남존여비, 청기가름 등 체면치레를 중시하는 세속 국가에서 파킨슨 법칙의 부하 배정 법칙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현대에 들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시바지, 첩첩제 같은 비이성적, 반문명적, 불평등적 고용편법이 흥행되는 실정인데, 이런 파행도 파킨슨 법칙의 일종이다. 편지 법칙. 실기와 후회는 일상사이다. 일반적으로 연애 편지나 자기소개 등의 중요한 편지를 쓸 땐 마땅한 문구나 호소력이 있는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막상 써서 보내고 보니 나니 그제서야 보다 나은 오히려 어필 문구가 떠오르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연설을 할 때 제품 홍보, 추첨문 작성 등등의 경우에도 원고 작성을 끝내고 나서야 보다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떠오르는데 이 실기 현상을 편의 법칙으로 지칭한다. 피터의 원리.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주인이 낸다. 사회학자 로렌스 피터는 1969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피터의 원리에서 공직, 기업 등의 조직에서는 특정 구성원이 무능력해도 근무할 수 있는 직급까지 승진하기를 고대하며 또 대부분 그렇게 되기에 무능력하면 할 수 없는 직급의 능력자들이 사실상 업무를 주도해 목표를 완성한다고 주장했다. 경륜이니 경험이니 하는 슬로건은 사실상 놀고 먹는 상위 계층의 궤변에 불과하며 이런 간부층들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미래지향적 발전이 아니라 퇴행적 부조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터의 원리는 경고한다. 자신은 늙거나 병들어 매춘부 노릇을 못하는 노파가 대신 젊은 매춘부들을 고용해 그들의 공력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포조의 매춘 없으나 관습이 부여한 미개한 규범으로 미래지향적 새로운 사상이나 규범을 일정을 용납하지 않는 독단도 피터의 원리 비근한 사례이다. 호로이츠의 법칙. 백미는 언제나 마지막에 있다. 미국의 세계적 온라인 인터넷 회사의 디렉터인 브래들리 호로이츠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나 정보를 듣기를 기대하며 라디오를 틀지만 그 노래나 소식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서야 나온다 라고 했다. 이 호로이츠의 표현에서 유래되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쉽게 구해지지 않으며 필히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만 성사된다는 삶의 노하우를 호로이츠의 법칙으로 지칭한다. 에필로그. 법칙이라는 말은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쓰이나 법칙의 개념에 대한 과학-철학적 분석은 몇몇 특징들로 파악한다. 법칙은 보편적 일반화이다. 모든 F인 X는 G다 라는 논리적 형태를 띠는 명제다. 특수한 사례들에만 적용되는 것은 법칙이 아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례가 있어도 단 하나의 발례가 발견되는 순간 법칙은 법칙 작용을 상실한다. 법칙은 과학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다. 논리 경험주의 이론관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법칙과 보조, 가설 등으로 구성된 명제 집합이다. 법칙은 객관적인 실제다. 법칙은 자연세계에 실제하는 요소들 간의 객관적 규칙성을 나타낸다. 인위적, 주관적으로 부여한 패턴이 아니다. 곧 법칙은 미미하다 해도 진실이다. 법칙은 경험적이다. 법칙은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납 추론을 통해 입증된다. 동반복적 명제, 수학적 해법 등은 법칙이 아니다.
법칙은 우연을 거부한다. 어떤 우량한 구체도 반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 하는 진실이며 법칙적이다. 넘어선 우라늄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은 임계 질량을 크게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금 구체도 반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 하는 개연적 통설이겠지만 법칙은 아니다. 넘어서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는 탓이다. 자연 법칙은 논리적 필연성과는 거리가 있다 해도 법칙적 필연성은 예외 없이 띈다. 법칙은 인과관계를 기반한다. 룰 호모 사킨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